예,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중국 경제 지표가 지난주부터 발표가 하나하나씩 화요일, 목요일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역 지표가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역대 최저가 나오기도 했는데 일시적일까요? 중국 정부는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던데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일요일의 수출 지표를 보면요, 중국이라는 공장이 멈춰 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무려 17% 감소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따라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영향이 컸는데요. 미국, EU, 일본이 20% 전후로 하락을 했고요. 컴퓨터나 휴대전화와 같이 주력 수출 품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수입은 4% 정도 주는데 그쳤는데요. 수입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 전에 원재료를 대거 수입을 해놓는 특성 때문에 그 감소폭이 좀 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춘절 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전역에 퍼졌다는 점에서 3월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현재 그 수출입 감소세는 아무래도 3월 달이 더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국 무역 감소는 3월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그리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쇼크잖아요. 미국 경제에도 같이 충격을 받을 텐데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이번 그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미국은 여행이라든지 관광 중지에 따른 인바운드 소비 감소만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3월부터는 해외 수요 감소, 또 공급망 혼란에 따른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과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요. 미국 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개인 소비 감소, 여기에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하락이라는 5가지 피해가 전방위로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국은 수출면에서 중국에 대한 노출을 보면 GDP의 0.6%에 불과한데요. 반면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GDP의 3%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갈수록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발의 99%는 수입인데 이 중에 70%가 중국제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중국의 19% 의존하지만 제품은 25%를 중국에서 조달합니다. 미국에서 그나마 잘 나가는 랄프 로렌 그 폴로 상품이죠.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해서 그 여성 난제리 만드는 회사, 그리고 노스페이스, 반스와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매출을 거의 20% 중국에 의존하고요. 또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신발이나 핸드백 다양한 그 일상용품을 그 의존하는데 봄철 제품을 현재 공급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프로겟 갬블, P&G라고 부르는 일상용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17,600여 종류를 수입하는데요. 제품 공급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 2분기에 더 나빠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그 스탠다드 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1%지만 2분기에도 1%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중국 경제 상황이 리먼 때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지금 왜냐하면 다 멈춰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때요? 지금 진짜로 리먼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지금 중국은 그야말로 계엄령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무장 경찰이 도시 곳곳에서 체온계를 들고서 수상하면 다 체크하고 있고요. 마스크 착용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NS, 인터넷으로 도시의 이 같은 정보가 누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차단시키고 있고요. 또 시주석에 유리한 정보만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상황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전인대를 24일까지 연기시키긴 했는데 24일 이후에 조기 개최될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고위층의 주거지인 중남하이가 지금 뚫리고 있고요. 당 중앙기구 125개가 밀집된 서성구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 집단 지역의 그 감염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뿐만 아니라 소비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GDP 중국의 성장률은 44년 만에 첫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이번 쇼크로 인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서 외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올인 전략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다른 대체 공급처 그리고 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1990년대부터 세계 공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뭐 양질의 노동력을 싼 값으로 공급해 주는 대신 선진국으로부터 신기술을 획득해왔던 산업 정책도 더 이상 그 가동이 되긴 어렵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는 서둘러서 대체 성장 엔진을 발굴하는 동시에 그 사이에 대규모 자금을 집행을 시켜서 소비도 부양하고 인프라 건설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다급해지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에 지금 많은 생산 기지들을 옮겼는데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던 곳이 애플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쇼크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생산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대만의 홍하이 정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조립 생산을 도맡고 있는데요. 현재 생산 능력은 평소에 5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홍하이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는 풀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대로 정상화될지는 전혀 지금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일손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애플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중국 공장은 4곳인데요. 이 중에 정저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만 주로 생산합니다. 허난성에서 돌아온 직원들 같은 경우는 7일간 자가격리지만 아무래도 외지 사람들은 14일 동안 엄격하게 격리되고 이동 제한 조치를 받다 보니까 현재 공장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생산 거점을 다른 곳으로 바꾼다든지 해외로 나갔을 경우에는 위탁 제조사도 교체해야 되겠고요. 기술자를 계속 파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그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체제를 재구축하는 데만 하더라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 홍하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은 당초 목표보다 10% 줄어든 3,600만 대에서 4천만 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사적으로 삼성전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정부 쪽에서는 지금 뭐 생산 활동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언론 보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국 조업 재개 상황은 지금 정상화 단계로 저희가 보긴 좀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동을 재개하라고 지시가 지금 떨어진 상태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 문을 연 것은 80% 정도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조업 재개율이 75%까지 회복이 됐지만 문제는 생산량입니다. 평소보다 30%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환자들이 계속 공장 가동할 때마다 속출하고 있죠. 도로 봉쇄, 이동 제한, 체온 검사 계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2월달 여객 수송량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20%, 80%나 감소했고요. 또한 사람들이 제대로 정상화된다면 극장도 열려야 되는데 8만 개 극장의 매출은 거의 제로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물류망 공급 훼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부품 생산과 물류 수송을 중국에서 주로 담당하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한참 모자라는 조업 재규, 생산 정상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5억 3천만 명의 근로자들, 특히 기업종 1,807만 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전체 한 노동자의 80%, GDP의 60%, 세금의 90%를 차지하는데 전혀 정상화가 지금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예년의 생산 활동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뭐 지금 전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산업이 좀 타격을 많이 받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왕구, 의류, 신발, 우산, 가구 뭐 다양한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자기기는 전체 세계 점유율은 43% 정도 되지만 생산 금액 면에서는 최고입니다. 전 세계 노트북 PC의 90%가 중국제고요. 휴대전화, 가전제품의 70% 이상, TV 같은 경우는 40% 정도 됩니다. 주로 조립 라인 자체가 인해 전술 방식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동률을 끌어올리면은 감염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뭐 LCD 백라이트라든지 배터리, 회로 기기판과 같은 중국 제품을 쓰는 전 세계 전자기기 기업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추정해 보면 전 세계 전자기기의 연간 생산 금액의 13%가 현재 중국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월 한 달 동안 공장 가동이 멈춤에 따라서 아무래도 전 세계 생산은 1.1%포인트 정도 사라지게 됐고요. 이제 앞으로 3월에도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올해 전 세계 전자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쿄올림픽, 뭐 다양한 그 스포츠 이벤트 때문에 4.5% 증가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3월 달에도 이렇게 된다면 2% 증가도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그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0% 이상 지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그 2억 7,500만 대로 한 10% 정도 감소. 또 노트북 PC 같은 경우에도 한 100만 대, 1000만 대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도 뭐 두 자릿수 이상 감산이 된다는 점에서 전자기기와 관련된 부품 기업들의 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국 지금 경기 부양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고 있는데 25조 원에 이르는 위안이네요. 25조 위안에 이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실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4,297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 GDP의 25% 정도 됩니다. 뭐 대규모 사업은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인데요. 기존 정부가 지방 정부가 발표한 투자 계획안에다가 중앙 정부가 장기 계획해서 추진됐던 이런 사업들을 조금 앞당겨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올해 집행 예산은 3조 5천억 위엔에 불과하고요. 이 중에서도 실제 증가분은 1조 5천억 위엔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영향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대부분의 사업 구상도 대도시의 5G 건설을 좀 앞당기는 한, 그리고 AI라든지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쪽의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민영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중앙 정부의 그 자금 투입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이 지방 정부가 알아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방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적 효과라든지 회수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인프라 자본의 상산성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에 뭐 2008년도 리먼 쇼크 직후에 4주 유행 같은 경기 부양 효과는 이번에는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중국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크게 빠졌듯이 속빈 강정이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중국의 GDP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하락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밀접하게 연관 있는 대한민국과도 지금 어느 정도의 영향이 될 것으로 오는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만 가지고 추정해 보면요.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44년 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번 쇼크가 3월 말에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중국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 이하로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매일같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그 세계 IB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V자형 경기 회복을 한다고 하지만 1분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연간 성장률은 아무리 잘해도 3.9% 전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1분기만 놓고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되고요. 여기에 연간 7천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한국 안에서도 뭐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소비 생산 위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감염 확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이번에 피해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신속하게 대규모 경기 부양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감염 우려로 인해서 조기 착공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들어서 아무래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당분간 주식시장도 뜻하지 않게 변동성 확대를 피부로 느끼는 시절이 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세계 주가가 지금 다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선물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고, 우리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다 밀리고 있는데 어렵겠지만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좀 좋다고 보십니까? 네, 과거 세계 증시를 보면요, 10년마다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IT 버블, 리먼 쇼크, 또 차이나 쇼크, 유럽 채무 위기, 그리고 변동성 충격과 같은 수많은 이벤트들이 벌어졌는데요. 그 뒤 주가도 폭락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폭락 뒤에는 또 길게 보면은 7, 8년, 짧게 보면 4, 5년 정도는 주가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매도 타임을 놓쳐서 초조해하는 그 투자가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손절매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투자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세의 변동이 흔들리지 말고요. 자신이 결정했던 투자 원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매월 자동적으로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처럼 꾸준하게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우량 종목들은 서서히 매수를 좀 해가는 전략이 좋은데요. 주식 격언에도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난다고 했고요. 회의론 속에서 자라고요.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감 속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긴 호흡을 갖고요. 이번 쇼크와 관련해서 다음 강세장을 준비하는 좋은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가 그리고 좀 여쭤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넘치는 것 같은데 여쭤볼게. WTI가 지금 30달러 선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크루드 오일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빠질 자리가 크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지금 빠질 것으로 예측됩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원유 수입량이 1,100만 배럴 정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번 쇼크로 400만 배럴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을 앞두고 과도할 정도로 원유 재고를 쌓아놨습니다.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 저장 시설에 다 집어넣지를 못해서 유조선이 해안가에 촘촘하게 좀 정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지금 추가 감산이 무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 사우디도 하루에 1,000만 배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니까 수급 불균형이 시장을 누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의 공급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측면이 WTI 선물 가격이 오늘 30% 가까이 폭락한 27달러에서 거래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현재 WTI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러시아가 참여를 해서 150만 배럴 이상 추가 감산해야지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러시아가 덜컥 합의해 준다면은 자국 시장만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눈치 보는 그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는 저유가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유가 이야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